이걸 매일 먹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외침에 가까웠다. 성수의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버렸다. 반쯤 먹다 남은 반찬들, 색이 변해버린 채소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쌓여있는 그 모습은 그녀에게 단순한 지저분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무책임함처럼 보였고 누군가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순간에 판단해버렸다. 이 집에서 살림을 맡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그 판단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인 소윤에게 향했다. 성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하나 집어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공중에서 기울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지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 그 자체였다. 이걸 왜 안 버리고 이렇게 두는 거야? 이런 걸 먹고 살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비난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소윤을 향해 꽂혔다. 이 집에 들어오려면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살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소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억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성수가 나섰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소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니의 감정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수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소윤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해라는 믿음이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소윤 요즘 거의 집에 못 와. 병원에 계속 있었어. 그 한마디는 공기를 바꿔놓았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쓰레기통 위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그대로 공중에 멈춘 듯했다. 병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그 안에는 논란과 함께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성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소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혼자 간병하느라 거의 집에 못 들어왔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수 어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과 죄책감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되기 시작했다. 무책임하다, 기본도 안 되어 있다,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만약 그 모든 상황이 게으름이 아니라 희생 때문이었다면? 만약 소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소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지적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성수의 어머니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대신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과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더더욱. 그러나 그녀는 결국 말했다. 소윤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오해의 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점의 변화였다. 성수의 어머니는 그 순간 소윤을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성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잘 풀린다면 단순히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들의 행동을 예측해보자면, 첫째, 성수의 어머니는 소윤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사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함께 가보거나 소윤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려 할 수도 있다. 둘째, 소윤은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특히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녀는 더 이상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성수는 이 둘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중재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오해는 때로 관계를 깨뜨리지만 때로는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그 오해는 후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